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0년 1월 10일 HLB 및 HLB 관련주들 장마감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LB는 전일 대비 0.09% 상승한 11만 2,600원에서 종가가 마감이 됐습니다. 살짝 하루 쉬어준 모습인데요. 밑에 꼬리가 이렇게 좀 달리면서 매우 인상적이었죠. 이렇게 거래가 전반적으로 하루 좀 쉬어진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물론 캔들 자체는 음봉이긴 음봉인데 거래 없이 하루 쉬어진 모습, 그 와중에 이렇게 캔들이 약간 2% 정도까지 떨어졌었어요. 근데 그때 또 저가 매수세로 인식이 되어서 분티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 무렵 때는 저가 매수가 계속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완연하게 하루 정도 잘 조정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고, 크게 보시면은 더 크게 보시면 요 단기 박스권을 지금 돌파를 해야 되는 거고, 좀 짧게 보시면 요 박스권이신 거고, 좀 더 크게 보시면은 완전히 하락 추세에서 이제 하방 경직, 그리고 재차 이제 방향을 좀 돌리는 변곡점 부근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차트상으로는. 이렇게 크게 한번 세 가지로 한번 나눠봤어요. 작게는 요 박스권, 크게는 이 박스권, 그리고 더 크게는 일단 첫 번째로는 하락 기조, 그다음에 바닥 다지는 기조, 이번에는 좀 더 제일 중요한 거겠죠. 변곡점 기조, 추세가 반전돼야 되는, 그러니까 요 박스권 돌파가 되면서 시세 분출이 되고, 이제 시세가 반대로 바뀌어 나갈 수 있는, 이제 상승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변곡점 부근에 위치한 HLB입니다. 상당히 좀 중요해요. 그 와중에 아까 분틱을 보시면 요 무렵 때 이제 아마 찌라시가 나온 것 같아요. 찌라시가 나와서 1% 정도까지도 상승을 했었었는데,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근데 이거 사실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 아는 내용인데 이렇게 또 찌라시를 내주셨더라고요. 근데 물론 하나 우리가 이제 회사 측에서는 글로벌 임상 3상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우리 투자자들한테 주기 위해서 한 거죠. 그래서 다 아는 얘기였으나 우리가 만약에 몰랐던 얘기는 요거 하나 있죠. 몇 명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몰랐던 내용은 이제 현재 120명이 등록됐다는 설명, 이거 빼놓고는 솔직히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제가 차트를 설명드릴 때 몇 번에 정말 맥점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최근에 있어서 가장 맥점이 몇 군데가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일단 상승 때는 요 날이 맥점이었고요. 이 이유였던 거는 이렇게 1차 상승 이후에 짧은 기간에 크게 보시면 이걸 1차 상승이라고 하시고, 요 상승 이후에 재차 큰 상승, 짧은 시간 내에 큰 상승을 하기 위한 교두보가 이날이었어요. 이날 그러면서 공시를 내줬거든요. 삼각합병에 대한 예정이다라는 찌라시성 공시를 내줬어요. 그래서 이날 팔고 나가신 분도 계시죠. 야, 그 삼각합병 공시가 나왔는데 이거 17%까지 가다가 10%까지밖에 못 갔느냐, 이거 끝났다라고 하신 분도 있었는데, 결국은 요 힘으로 인해서 이렇게 더 나왔죠. 큰 파동이. 그리고 그 전에는 큰 맥점이 뭐였냐면, 물론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가 보기 이날이었어요. 이날 얘도 보시면 이렇게 박스권을 이렇게 요런 상승 위에 이렇게 기간 조정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보시면 요 정도 음봉까지는 박스권 하단 부분이어서, 이렇게 하단 부분이어서 상관이 없었는데, 얘가 또 음봉이 나오면서 종가가 아마 지금 여기 보시면 저가가 지금 이렇게 공시가 나와서 결론은 이렇게 빨간불이 마감이 됐어요. 근데 아마 그 공시가 나오지 않았으면 얘가 아마 또한 4만원, 살짝 42,000원, 43,000원에서 음봉으로 마감했다면 얘는 기간 조정이 Y가 되거든요. 그러면 차트가 망가지게 돼요. 근데 이날 오후쯤에 다 아는 찌라시를 또 내줬어요. 유럽 S모에서 뭐를 발표할 예정이다라는 아는 찌라시를 내보내줘서 이렇게 차트를 올린 거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보시면 이게 5일선이 올라가잖아요. 요거 하나로 옆으로 더 길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옆으로 더 무너지지 않고 하락하지 않고 옆으로 더 그러니까 옆으로 좀 더 기간 조정이 돼서 결론은 이런 상승을 만들어냈죠. 근데 글쎄요, 이거랑 오늘 이 다 아는 찌라시 내용이랑 상관성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결과론적으로 보시면 이 밑꼬리가 달리고 있다는 거,
물론 좀 더 종가가 높게 끝났다면 이게 빨간색이었으면 훨씬 더 강한 게 되겠죠. 근데 그럼에도 다 아는 내용을 내줬다는 거는 일단 긍정적으로 좀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플러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이렇게 매번 이렇게 스크랩을 해요. 뉴스를 이렇게 스크랩을 해드리는데 최근에 뉴스가 없었어요. 보시면 뉴스가 빨리 보여드릴게요. 끽. 최근에 뉴스가 있었던 게 이제 네오레바 설립건이 하나 있었겠죠. 요거 뭐 요 정도 빼놓고는 없어요. 요거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참가 요거 빼놓고는 12월달 뭐 11월달 내용이 없어요. 그 와중에 인지에서야 그러니까 이번 주에 슬슬 이제 공시가 하나씩 나오는 거죠. 네오레바 설립건 그 다음에 간암 1차 치료제 요렇게 나와서 크게 보시면 우리 LB가 지금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해야 되는 그 와중에 뭔가 하나씩 나온다는 게 그리고 차트도 이렇게 꾸물꾸물대고 뭔가 뉴스가 하나씩 나온다는 게 하물며 다음 주에 또 좋은 이벤트가 준비되고 있는데 뭐 결과는 이제 지나고 나봐야 아는 거겠지만 쉽게 말씀드려서 설레발을 너무 안 치겠다고요. 어쨌든 뭔가 좀 꾸물꾸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근데 너무 과도한 설레발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태여 설레발 안 해도 좋은 뉴스는 아마 다 나올 겁니다. LB는 올해가 많은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너무 과도한 설레발은 저도 좀 자제를 할게요. 근데 기대는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다 아시는 내용이어도 혹시 그리고 모르시는 분도 꽤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건 이미 지지난달에 나왔던 뉴스이긴 해요. 자, 우리 LB는 리보세라닙의 간암 1차 치료제에 대한 글로벌 임상 3상이 순항 중이라고 밝혔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간암 1차 치료제가 맞고요. 간암 1차 치료제에 대해서 글로벌 임상 3상이 진행 중에 있는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리보세라닙은 장점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20개가 넘는 적응증을 확대를 시킬 수가 있어요. 물론 지금은 유암 3차, 4차 치료제로만 NDA 신청에 이제 3월 내지 4월에 신청이 들어갈 텐데 그거 말고도 20개의 적응증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LB의 주가를 우린 더 높게 잡고 있는 거죠. 그 와중에 여러 항암 약이 있을 텐데 그 와중에 간암 1차 치료제 그 중에서도 이제 리보세라닙 단독요법이 아니라 병용요법이에요. 그리고 이제부터 하는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라 회사 측에서 하는 얘기인데 리보세라닙은 장점이 많이 있다. 특히 병용요법에 탁월하다. 경구용 약이어서 복용하기도 쉽고 그리고 제일 좋은 콤보를 하게 되면 부작용이 없어야 되는데 부작용이 상당히 많이 적다. 그래서 콤보에 병용 임상하기에는 상당히 적합한 약이다. 그리고 단가도 저렴하고 이런 장점 때문에 콤보에 대해서는 약간 리보세라님이 경쟁 우위를 갖고 있어요. 일단 요건 좀 아시고요. 그래서 지금 콤보 임상을 얘네랑 하죠. 캄렐리 주맙이랑 합니다. 자, 이것도 읽어드릴게요. 지난해 HLB 자회사 엘리바는 미 FDA의 승인을 받아, 그러니까 너네 임상 3상해 라는 승인을 해준 거예요. FDA에서. 그래서 중국 항서제약 캄렐리 주맙과 HLB의 엘레바, 그러니까 엘레바랑 HLB랑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리보세라닙의 병용 글로벌 임상 3상을 시작했다.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캄렐리 주맙 같은 경우는 면역 항암제예요. 그다음에 우리 리보세라닙 같은 경우는 표적 항암제고요. 표적 항암제를 2세대 항암제라고 얘기를 하고요. 면역 항암제를 3세대 항암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아시겠지만 2보다는 3이 좋겠죠. 그게 더 신세대니까. 뭐 말에서도 알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인체 내에 갖고 있는 면역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암을 때려잡는 게 면역 항암제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시면 면역 항암제도 이제 NK 세포가 있고 T 세포가 있는데 여기 T 세포잖아요. 캄렐리 주맙은 T 세포. T 세포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몸에서 가르쳐 줍니다. 딱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야, 얘가 암이야 라고 딱 사진을 보여줘요. T 세포들 얘네가 암이니까 얘네 잡아서 공격해 라고 하는 게 이제 캄렐리 주맙 면역 항암제입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자기 면역력을 이용해서 암을 치료한다는 거는 상당히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차세대 기술력이 맞고요. 근데 다 좋은데 얘네 면역 항암제는 치료 효율이 떨어져요. 보통 15% 정도밖에
효과를 못 내요. 그래서 그 치료율을 높이기 위해서 병용 콤보를 많이 하죠. 그래서 리보세라닙을 랑 같이 병용을 하는 겁니다. 콤보를 하는 겁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리보세라닙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굶겨 죽이는 거 우리 M을. 그러니까 T세포는 암 사진을 딱 보여줘요. 그래서 T세포가 가서 암을 때려잡아요. 근데 우리 리보세라닙은 굶겨 죽여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양면 작전을 하는 거죠. 암을 공격을 하는데 T세포는 때려잡는 거고, 그다음에 리보세라닙 같은 경우는 굶겨 죽이는 거고, 그래서 효율을 더 높이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예. 그래서 리보세라닙은 신생 혈관을 억제할 뿐 아니라 요 굶겨 죽인다고요. 플러스 이제 면역 세포의 사멸을 유도하는 PD-1의 발현을 낮춰. 요거 여기 안 읽어드렸는데 PD-1 기능을 차단해라는 거 있죠. PD-1을 없애는 거예요. PD-1을 없애서, 그러니까 얘가 없어지면은 T세포 기능이 더 활성화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PD-1 발현을 낮춘다. 리보세라닙은 굶겨 죽이기도 하고 면역세포의 사멸을 유도하는 PD-1, 요 PD-1을 낮춰서 활성화시킨다. T세포가 더 잘 잡을 수 있도록, 암세포를 더 잘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지난해 10월, 작년 10월에 뉴스가 나왔죠. 캄렐리주막과 리보세라닙 병용요법으로 완전 간의 사례 아마 2개로 제가 기억나요. 2건이 나왔던 걸로 기억이 나요. 완전 간의 사례가 있었다라는 것도 나왔고요. 포인트겠죠. 이번 공시에 이번 글로벌 임상 3상은 미국, 중국을 포함해 14개국에서 총 510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현재 120명이 등록이 되었고 OS와 PFS를 1차 평가 지표로 한다. 그래서 기존 간암 1차 치료제인 소레파닙을 대조군으로 둔다. 요게 오늘 나온 거겠고, 그 다음에 다 아시는 거예요. 간암 이제 우리 HLB 엘리바는 간암 1차 치료제 외에 이건 카멜리주맙 병용요법, 대장암 3차 치료제, 요거는 론서프 병용요법, 선양 난성 암종, 요건 단독요법, 그다음 위암 2차 치료제 같은 경우는 피클리탁셀 병용요법 임상시험을 진행 중에 있다. 그래서 HLB와 엘레바는 올해부터 2020년부터 향후 5년 내 5개 항암제를 출시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라는 공시가 나왔어요. 다 아시는 내용인데 제가 한 번 더 복기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램은 여기 박스권을 좀 돌파했으면 좋겠고, 다음 주부터 샌프란시스코에서 JP모건 헬스케어가 열리는데 그래서 좀 좋은 소식이 들렸으면 좋겠어요. 일단 시장 예측치는 그래요. 여기 일본 내로건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주주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이거 뭐 하루 이틀 전에 1, 2년 전에 나왔던 얘기도 아니고 벌써 나왔어도 몇 년 전부터 나왔던 일본 내로건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회사 관계자도 아니고 최고 의사 결정권자도 아니고 그건 뭐 이번에 하지 않을까요? 요 정도 선에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는 아마 뭐 현재 일본에서 요쿠땡땡이랑 호땡땡, 아까 론서프 만드는 그 회사, 이렇게 뭐 어느 정도 주주간다면서 얘기는 나왔는데 뭐 가격이랑 그리고 또 어쨌든 결국은 일본 애로를 한다는 거는 사실 그래요. 진 회장님도 그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는데 좋은 척후병을 둔다라는 고 얘기를 해요. 사실 애로를 하면은 15% 정도 마진밖에 안 돼서 이건 사실 직판을 하는 거나 아니면 파트너십 구하는 게 훨씬 더 좋은데, 하는 이유는 빨리 약을 출시를 하는 게 좋다. 근데 임상을 하면 우리 돈이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기 때문에 다른 회사한테 라이센스 아웃, 다른 회사한테 기술 이전을 해서 이 회사가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결과를 갖고 와서 글로벌 임상을 하면 되는 거니까 거기에 의미를 둔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물론 일단 기술 수출하면 일단 회사 자금력도 좋아지는 것도 맞고, 근데 그보다 더 큰 거는 사실 좀 더 큰 빅피처를 보면은 이 회사가 얼마나 뭐 콤보용법이 됐건 아니면 단독용법이 됐건 얼마나 임상을 잘하냐, 더 설계할 수 있느냐, 뭐 이쪽으로 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뭐 신경도 쓰고 뭐 가격 면도 신경을 쓰고 해서 뭐 늦어지는 것 같은데, 글쎄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그냥 우리가 추론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회사 관계자도 아니고 최고 의사 결정권자도 아니고 아마 진 회장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러냐면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기도 예전에 회사에 투자를 할 때 그 회사 대표이사의 생각이 나는 상당히 궁금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한 번씩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인터뷰를 하거나 아니면 주주간담회 때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은 본인은 원래 은행에서 일을 했었고 기획하는 걸 상당히 좋아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걸 이제 추론해 볼 때 뭐 이런 생각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도 한번 유추만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본 에러권은 나오면 좋을 거는 같은데 글쎄요, 한번 보죠. 어찌됐든 나올 거는 같습니다. 이제 뭐 좀 있으면 NDA 신청인데 예전부터 한다고 했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척후병을 2명 두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중국 쪽에서는 항서제약이 하는 거고 일본 쪽에서는 이제 라이센스 아웃 되는 기업이랑 그 연구를 또 진행을 하겠죠. 그러면 우리 HLB와 엘리바는 중국에서 하는 연구, 일본에서 하는 연구, 성과 좋은 것만 갖다다가 글로벌 임상을 할 수가 있어요. 훨씬 더 손쉽게 글로벌 임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시간 그리고 돈이 절약됩니다. 플러스 뭐 이것도 매일 말씀드리는 건데 아마 유럽 파트너 쪽 내지는 남미 파트너 쪽, 그러니까 사실은 네오파마랑도 보시면 되게 빨리 어떻게 확 잘 진행이 됐잖아요. 특히 에스모 하기 전에 네오파마가 먼저 와서 야 그래 너네 OS 위암 3차 4차 치료제 그네 OS 안 좋다며. 아이고 안 좋은 거 아니야. 원래 3차 치료제는 OS는 야 암 환자들이고 다 살아야 되는데 이 약도 먹어보고 저 약도 약아보는데 그럼 그거 오염 안 된 것도 있니? 그거 필요. 요즘은 그리고 하물며 요즘 16년 동안 FDA에서 승인해준 그 통계치를 보니까 OS 지표로만 판단하는 거는 15%도 안 돼. 괜찮아. 나 네오파마야. 나 전 세계 4위야. 나랑 하자라고 해서 결국은 네오레바를 설립을 했잖아요. 뭐 그렇게 유럽이나 남미 쪽도 이런 빅파마들이 관심을 가질지는 그래서 좀 관심이 많이 있다고 해요. 저도 뭐 이쪽에 대해서는 제가 실질적인 담당자는 아닌데 관심이 많이 있다고 하니까 이번 샌프란시스코에서 좀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 이번에 또 케이트 우리 엘리바 마케팅 담당 이사 정확히 말씀드리면 엘리바 부사장 님도 뭐 워낙에나 런칭도 6개인가 8개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고 충분히 자신감도 있고 많은 회사들이 관심이 있다고 하니까 좋은 결과를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찌됐건 뭐 기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요 박스권 이제 이 하방 경직이 빨리 지나서 다시 좀 돌리는 터닝 포인트 변곡점이 꼭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그리고 HLB 전반적으로 이번 주 모습만 좀 살펴봐드리면 지난주 후반부에 박스권 탈피가 나오고 하루 정도 쉬고 재차 이제 상승으로 올라가려는 찰나에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이 이란을 공격했다고 표현을 할게요. 그러고 월요일날에 드디어 HLB에서 그렇게 한 번도 공시를 낸 적이 없다가 처음으로 공시를 낸 게 네오레바 합작이 승인이 됐다라는 소식 때문에 상당히 좀 좋았는데 아무래도 이 당시 때는 시장이 좀 불안하니까 윗꼬리가 달렸어요. 그리고 분기점이 나왔죠. 이날 이란이 미국을 공격을 했다. 그래서 미군의 80명이 부상자가 속출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큰 음봉을 맞고 다시 박스 하단부까지 내려왔었어요. 그러다 어저께는 트럼프가 얘기를 해줬죠. 그런 거 없어.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아. 안 할 거야. 대신 내 말 잘 들어. 뭐 이 정도 선에서 끝난 거죠. 경제 제재 할게. 이 정도 선에서 끝냈고 오늘은 살짝 또 다시 단기 박스권 상단부이다 보니까 뭐 수익 실현 욕구가 좀 뛰어났으나 저가 매수세가 확 들어온 모습 플러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간암 1차 치료제 찌라시가 나오면서 좀 더 뭐랄까 좀 기대감을 갖게 해주는 그런 대목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HLB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HLB 생명과학도 마찬가지예요. 뭐 똑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얘는 좀 틀린 게 얘는 뭐 잘 아시겠지만 추세 반전 나왔고 기간 조정 중에 들어가 있어요. 나름 기간 조정을 양호하게 좀 잘하고 있는데 곧장 빵 치기는 좀 뭐 할 것 같고요. 뭐 2, 3일 정도 더 자리를 좀 만들어줘야 돼요. 일생 엘파도 나름 5일선 위에 안착은 했어요. 어저께 처음으로 이제 안착을 했거든요. 한 2주일 동안 5일선 밑에서 이렇게 하회를 하다가 어저께 처음으로 안착을 했는데 얘도 얘는 근데 곧장 또 치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일단 5일선 위에 있고 어느 정도 자리를 좀 만들어놨기 때문에
넥사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이제 거래만 한번 붙어준다면 뻥 치고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는 자리가 됐습니다. 넥사도 이렇게 간단하게 HLB 관련주들에 대해서 좀 설명드렸고요. 크게 보시면 LB를 좀 따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특히 또 순번을 말씀을 드리자면 그 지난번 상승 때는 L생 1번으로 치고 올라갔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번에 올라가는 속도를 보니까 확실히 LB가 좀 빠른 거는 같아요. 뭐 확실하게 지난번 상승 때는 L생 1번, L파 2번, LB 3번, 넥사 4번 식으로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확실한 순번은 정해진 건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자,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에 더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아뵀으면 합니다. 다음 주에 글쎄 좀 변곡이 돼서 이렇게 좀 추세 반전이 일어나길 정말 진심으로 한번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즐겁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아프지 마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